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카이스트에서 온 공정팀이고요. 저는 발표자 공병용입니다. 저희 연구 주제는 우리 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IDD Receiver for 5G Massive MIMO 시스템입니다. 일단 저희 발표는 크게 4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잘 했느냐, 이 4가지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한 것은 그 리시버 설계입니다. 리시버라는 것은 통신 시스템에서 송신기와 수신기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수신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5G Massive MIMO 시스템이라는 키워드입니다. MIMO라는 것은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의 약자로서 수신기와 송신기 양단에 여러 개의 안테나가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럼 매시브 마이모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안테나의 수가 엄청나게 많을 때 매시브 마이모라고 합니다. 이 매시브 마이모라는 기술이 5G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겟팅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IDD라는 키워드가 또 하나 있는데 IDD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신기에서 필요한 큰 2가지의 스텝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텍션이고, 디텍션이라는 것은 어떤 신호가 왔는지를 검출해내는 단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디코딩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통신 시스템의 에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ECC 그 프로텍션을 하는데 그 프로텍션을 복호하기 위한 단계가 있습니다. 원래 컨벤셔널한 시스템에서는 이 2단계가 디텍션 한 번 하고 디코딩 한 번 하면 끝나는데 최근에 사용되는 통신 시스템에서는 디텍션을 하고 디코딩을 한 이후에 그 결과를 다시 디텍션에 써서 그 디텍션의 결과를 더 좋게 만들고 그 더 좋아진 결과로 디코딩을 다시 하고 또 디텍션하고 디코딩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론상 어치브할 수 있는 성능의 극한까지 도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타겟을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IDD라는 것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어냈냐 하면은 저희는 하드웨어 시뮬레이션, IDD를 하드웨어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그 하드웨어 시뮬레이션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3단계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SNR 같은 파라미터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IDD 프로세싱을 하고 그 이후에 그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출력해 주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직관적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 그림이 2개가 있는데 이 그림 중에서 뭐가 더 좋은지는 통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왼쪽 게 더 좋은 건데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출력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IDD 하드웨어 시뮬레이션 시스템이라는 것이고 그럼 그걸 왜 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일단은 이런 3사의 광고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4G 자기네 4G가 제일 좋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는데 그럼 요새가 4G 시대인데 4G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세계적으로 모든 정부, 학계 그리고 기업체에서 이미 5G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1.6조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느냐 하면 당연히 이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2013년도에 AP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마켓 쉐어를 보여드리는 건데 퀄컴이라는 회사가 반이 넘는 시장을 지금 그 쉐어를 먹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LTE, 4G LTE에 해당하는 그 기술에 의한 패턴트들을 자기들이 다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5G 시대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5G 기술을 선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 나중에 미래의 통신 시장을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5G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그럼 하드웨어 시뮬레이션을 왜 해야 되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5G 연구를 많이 하려면 당연히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소프트웨어로만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 컨벤셔널 시스템은 디텍션하고 디코딩 한 번씩만 하면 끝이었는데 최근의 통신 시스템은 디텍션하고 디코딩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더욱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로 엑셀러레이션을 하면 그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실제로 우리가 통신 알고리즘을 열심히 개발했는데 그걸 하드웨어로 못 만들어내면은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로 이걸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FPGA를 사용해서 그 시스템을 구현을 한다면 그 단계를 자연스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FPGA 자체가 하드웨어로 구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동기에 의해서 저희가 IDD 하드웨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5G가 중요하고 그 스피드를 부스트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저희 시스템에 동작하는 기본 프로시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SNR 같은 입력을 받고 IDD 프로세싱을 하고 그 리졸트를 인투이티브하게 디스플레이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생각한 시스템은 이런 깨끗한 그림을 먼저 시스템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걔를 통신 모델에 의해서 잡음을 섞어줍니다. 잡음을 섞어주면 이 오른쪽처럼 변할 텐데요. 이 오른쪽처럼 변한 것을 IDD 프로세싱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복원시켜서 보여드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시스템 다이어그램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한 버튼이나 스위치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IDD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IDD 리시버, 거기에는 마이모 디텍터와 ECC 코드 중에 하나인 LDPC 디코더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출력을 하기 위한 GPIO를 통한 LCD 디스플레이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원래 그림을 저장하기 위한 SD램도 사용을 했고, 모델에 맞춰서 AWGN을 섞어주기 위한 AWN 제너레이터까지 붙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시스템을 D1 SoC에 올리면은 이렇게 빨간색 박스를 친 부분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FPGA는 당연히 사용을 했고, 버튼이나 스위치라든지 GPIO 등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에 맞춰서 시스템 다이어그램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깨끗한 그림이 여기 SD램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SD램이 여기 AWGN 제너레이터에 가서 이렇게 컨타미네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 IDD로 가면 다시 깨끗하게 복원이 되고, 그 다음 디스플레이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직접 볼 수가 있도록 출력이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해서 했는데, 저희가 두 가지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만드는 것이 진짜 5G 시장을 선점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발표하는 자리가 디자인 콘테스트지 않습니까? 그럼 콘테스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들이 할 수 없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선보이는 자리여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실제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하면,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들이 여기 있습니다. AWGN 제너레이터하고 IDD 리시버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들을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보다 더 좋게 만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노력 끝에 여기에 보시는 논문 3편을 작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논문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저희가 쓴 논문으로서 여기 저희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프리스티지어스한 SGI 저널하고 컨퍼런스에다가 제출을 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뭔가 책에 있는 이론들을 공부해가지고 한번 구현해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5G 시장을 선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고, 또 콘테스트라는 자리에서 저희가 자랑스럽게 선보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 각각의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테크니컬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요 마이모 디텍션이라는 것은 일단은 컴플렉시티를 굉장히 줄인 겁니다. 매시브 마이모라는 시스템이 생기면서 새로 생겨난 특성들을 기반으로 컴플렉시티를 굉장히 많이 줄인 것이고, 이 LDPC 디코딩도 디코딩 매트릭스의 특성에 의해서 에너지라든지 컴플렉시티 속도 같은 것들을 줄일 수가 있었고요. AWGN 제너레이션도 역시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퀀티제이션이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에리어 에피션트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낸 IDD 하드웨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총망라해가지고 이 ISSCC라는 학회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회로 쪽에서 가장 유명한 학회거든요. 여기에 에이직으로 떠가지고 제출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얼마나 좋아졌느냐라고 이제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요게 통신에서 보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매트릭입니다. FER이라고 에러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SNR에 따라서 밑에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이 파란색, 이 하늘색 선이 이론상 어치브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성능이고, 이 보라색 선이 저희가 만든 IDD 리시버의 성능,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기존에 있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성능뿐만 아니라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아까 매시브 마이모로 가면서 새로 생긴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특성을 이용하면 이게 기존에 있던 것들의 그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라면 여기가 저희가 제안한 컴플렉시티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은 거의 뭐 10%도 안 되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계산만 가지고 비슷한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우리가 동기 중에서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보다 하드웨어로 시뮬레이션 하면 훨씬 빨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데모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약 18배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8배라는 수치는 3주 걸릴 시뮬레이션을 단 하루 만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개인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잘 했느냐,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매시브 마이모 시스템을 위한 이터레이티브 디텍션 앤 디코딩 디코더를 하드웨어로 실제 구현을 하였고, 이제 그 디코딩 성능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LCD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이는 이제 7세그먼트 헥사데시멀 파일로 이제 그 SNR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SNR은 10으로 굉장히 채널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채널을 조금씩 좋아지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채널이 점점 좋아짐에 따라서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이미지는 실제 나이브한 이미지가 들어가서 에러가 섞인 다음에 그걸 이제 저희가 제안한 이터레이티브 디텍션 앤 디코딩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하드웨어로 디코딩한 결과이고, 지금 SNR13처럼 채널이 좋을 때는 깨끗한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다시 채널을 나쁘게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널이 12로 내려가면 다시 에러가 섞인 것을 볼 수 있고, 점점 나빠짐에 따라서 이제 TV에서 볼 수 있는 백색 소음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데모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인투이티브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LCD라는 거를 달아가지고 부가적으로 달아서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 우리가 학문적인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그 LCD로 보여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내고 그걸 논문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거를 그리려면은 이 시스템으로부터 그 FER이라든지 뭐 SNR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터레이션을 얼마나 돌았는지 이런 정보만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컴포넌트들은 다 떼버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넣었습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토가 있는 SD램은 떼버렸고요. 그 대신에 마이크로 SD에 리눅스 이미지를 올려가지고 이 전체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그 컴퓨팅 시스템을 PC랑 연결해서 여기에서 IDD 정보가 PC로 전달이 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D1 SoC에서 어떤 부분을 사용하게 되냐면, 아까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일단은 그 HPS의 ARM Cortex A9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전체 컴퓨팅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여기 마이크로 SD라든지 UART to USB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D1 SoC의 정말 많은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구현한 것을 또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건 이제 실제로 하드웨어 시뮬레이션과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의 속도 차이를 이제 데모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왼쪽에 보이는 컴퓨터가 이제 FPGA로 연결된 하드웨어 시뮬레이션, 오른쪽에 보이는 컴퓨터가 이제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로 동시에 제가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시뮬레이션이 동시에 시작되는데요. 이제 이니셜라이즈가 끝났고 이제 시뮬레이션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속도 차이가 확연히 보이는데요. 왼쪽의 하드웨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빨리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같은 코드를 시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인 오른쪽 컴퓨터는 이제 상당히 느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해본 결과로는 이제 왼쪽 시뮬레이션은 약 26초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조금 있으면 시뮬레이션이 소프트웨어보다 먼저 끝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왼쪽 하드웨어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이 오른쪽 소프트웨어보다 먼저 끝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네, 이제 하드웨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받은 DE1 SoC 보드를 이용하였는데요.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도중에 이제 이 시뮬레이션이 정상적으로 하드웨어로 동작을 하는지 이제 이 세븐 세그먼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이니셜라이즈 초기화 단계가 지나면은 실제로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보이는 이 숫자는 SNR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저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 모드를 바꿔주게 되면은 현재 이터레이션, 그다음에 현재 발생한 에러 개수, 그리고 SNR까지 순차적으로 실제로 이 하드웨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발표를 마치기에 앞서 간단하게 저희가 스스로 이밸류에이션을 해봤습니다. 그 알테라 2015 알테라 디자인 콘테스트에 요강이 떴을 때, 공고가 떴을 때 거기에 세 가지 평가 척도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평가 척도라는 것은 기술의 적용 수준, 그리고 그 창의성과 완성도, 그 다음에 알테라 FPGA를 얼마나 사용했는가 세 가지의 척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적용된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OS와 CPU 아까 HPS를 사용해가지고 OS와 CPU 그리고 페리퍼럴을 모두 포함하는 컴퓨팅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하려면 리눅스도 포팅해야 되고 PC에서 만든 C 프로그램을 크로스 컴파일링 해가지고 ARM 프로세서에다가 올려야 되고 그런 기술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노블티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프리스티지스한 저널과 컨퍼런스에 논문 3편을 썼고 또 한 편을 쓸 예정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노블티는 두말할 거 없이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완성도도 역시 저희가 데모 보여드렸다시피 잘 동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테라 FPGA를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짚어드리면 이렇게 표시했듯이 정말 많은 알테라 FPGA 부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콘테스트의 평가 척도에 부합하는 만큼 잘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잘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발표였고요. 예, 지금까지 카이스트 공정팀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